파생시장의 흐름을 보고 시장을 읽어주고 계신데 일단 오늘 시장 흐름만 보면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내리면서 2,600을 깨고 2,57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좀 버텼거든요. 시장의 흐름을 그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그냥 꼬리가 몸통을 너무 흔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조단위 그러니까 현물보다 네. 선물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면서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 바닥은 인버스 곱 갖고 체크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번에 나스닥이나 우리 삼성전자 보니까 오히려 하방 공격보다 2,550이나 60에서 바닥 찍고 돌릴 것 같아서 일단 그 인버스 곱은 2,550원에서 2,600원에 다 털고 나오자가 전번 전략이었습니다. 네네. 고점 얼마 찍은지 아세요? 인버스요? 네. 얼마였죠, 대표님? 2,595원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아, 딱 2,600 가까이까지 왔었다가.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전번에 요 2,550과 2,600 사이에서 일단 챙기고 네. 이게 이제 인버스 곱은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하고 대입하는데요. 코스피 200 그 선물 파생 쪽에 기초자산하고 대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2,595원 딱 찍고 꼬리 달렸죠. 네. 이때 파색이 337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37이라는 수치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2,460을 찍었어요. 이게 요번에 그 지수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500을 순간적으로 깰 때 2,600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오늘 빠졌는데 요게 종가로는 2,535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요번에 직전 저점을 깰 거냐면 요 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하면 당연히 또 깨겠죠. 그러면 또 다시 뭐 2,500, 450이 아니라 2,500 뭐 이렇게 또 50포인트씩 내려보고 선물은 337이 아니라 뭐 335나 332.5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과 모레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고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그림은 7월 25일 날 금리 인상을 하냐 동결하냐. 뭐 파월 의장 입은 계속 2번 한다고 떠들 테니까 저는 파월 의장 입은 무시합니다. 뭐 어떤 지표가 나오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 고용 지표가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요건이 안 나오는 데이터 디펀스에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이 나빠지든지 뭐 CPI, PPI가 금리 인상을 막아주는 에너지로 나오든지 그거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변동성 에너지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려봤습니다. 이번에 2,595원이 종합주가지수 2,541 6월 30일 날 찍었습니다. 300. 그리고 월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네. 이 급등해갖고 이게 급락을 한 겁니다. 2,480원까지. 그리고 오늘 2,530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뭐 마이너스 90이니까 본장 가보는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나스닥은 급등을 했거든요. 20일 딱 지지하고 그러면 100에서 150은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인버스 곱이 2,550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삼성전자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선물 돌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2,550과 2,450을 딱 거놓으시죠. 그래서 중시가 2,500을 갖고 어떻게 되나를 인버스 곱 갖고 판단하시고 이게 곧 파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지 포지션 동향이라든지 롱숏의 에너지, 시가장애 종목들의 흐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금요일까지 오늘은 월요일 날은 상방 위클리에서 100만 원 넣었다면 700에서 800만 원 되는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 오늘은 하방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단위로.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저점은 높아가요. 아. 그리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는 게 저는 또 해답이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1조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러면 한번 시장은 네.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거 팔아서 그렇죠. 네. 한번 수치를 한번 보시죠. 요게 2650에서 오늘까지 총량이 1조 2900억을 매도했어요. 현물에서. 네. 선물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3조 4천억. 이게 때렸다는 얘기는 이제 반드시 또 수익증을 할 겁니다. 요거 수익증이 이제 바닥 찍고 터닝을 하는 기점일 거예요. 네. 그런데 1조 이 같은 구간에 삼성전자를 얼마 샀을까요? 단위 종목 하나만.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을 팔 때 삼성전자를 얼마나 샀을까? 얼마나 샀을까? 6월 10일 고점 딱 찍고 지금까지. 얼마나 샀을까요, 대표님? 1조 6천억 샀습니다. 1조 6천억이요? 예, 삼성 하나만. 그럼 총량이 1조 2천억이에요. 네. 삼성 한 잔과 같은 구간에 1조 6천억이에요. 그럼 합하면 그만큼 제하고 1조 딴 거 2, 3조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합치니까. 그러니까 딴 게 치명타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딱 잡아놓고 다른 거 다 죽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이제부터 때리면. 그래서 선물 매도한 거를 수익을 챙기면. 이게 이제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를 보이는 곳에서도 사고 큰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계 ETF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물 매수 수익증을 해드렸죠. 네.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이 6월 30일 요때입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이때 고점 찍었고 그러니까 250에서 237까지 13포인트 올렸다가 어저께까지 여기 딱 보시면 345단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딱 보면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오른 거에 반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저점을 깨지 않으면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삼성전자 사고 다른 건 팔면서 시장을 수익증했다면 이제 7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날 중요한 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요? 그렇죠. 예. LG전자. 생각보다는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물,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요? 내일이. 그래서 만기일 날 오늘 미결제 약정을 10,000개 이상 오버나이트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현물에선 사고요. 네. 미결제 약정을 어마무시하게 이게 보시면 2,500억을 현물에 샀어요. 여기 보시면 수량으로 13,000개 때렸습니다. 이게 1조가 넘어요. 이걸 10,000개 이상 오버나이트 했거든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하나가 제일 중요하죠. 나스닥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빠졌어요. 시가가 저가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뺐다 올리는지.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00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73,500원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72,000원이니까 1,500원을 뺐어요. 네. 근데 7만전자는 또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러면 72,000원에서 71,000원에 만약에 미국 시장에 빠지면 거기서 밑골이 달리나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고점이 345예요. 이걸 뚫는 걸 어디서 판단하셔야 되냐면 파생시장으로 맥점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342.5. 그거를 돌파하면 이게 이제 또 추세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고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의 대답일 거예요. 한 번 더 빠지면 쌍바닥 시나리오. 쌍바닥 시나리오. 여기서 바로 밑골이 달고 돌려갖고 342점 돌리면 요번에는 347까지 올리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요게 눌렀다 갈 거냐, 오늘과 내일 아침에 저점 확인 밑골이 달면서 다시 N자로 갈 거냐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도와줘야겠죠.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위치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나쁠 때 미국 시장은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전번에 우리가 방송 나올 때 여기서 21선 지지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해 드렸던 자예요. 요 날 딱 찍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전고점까지 왔어요. 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7월 25일 금리를 어떻게 하냐가, 그럼 그 사이에는 요번 금요일 날 고용지표, 다음 주에 또 이제 CPI, PPI 이런 것들이 금리를 하게끔 만드는 데이터를 나올 건지, 아니야, 하와의정은 금리 인상한다는데 데이터는 금리할 수 없는 상태로 나올 건지가 변동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일단 요거 만드는 게 빅7이에요. 7개 종목 갖고 지금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1, 2등이 테슬라,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21선 지지하고 갔어요. 요게 쌍봉이 되는지 또 눌렀다 가는지는 저는 이제 13,200과 13,800이면 21선이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13,500만 안 깨면 이거 고점 돌파한다에다 배팅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부정적으로 하지만 얘는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만 조금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변동성 지그재그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그냥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아이디어가 줄 거라고 봅니다. 어떤 7개 그림인가요? 종목이 네. 전체 50%를 넘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만 잡아놓으면, 심지어 삼성전자 하나 잡아놓으면 밑에 8개 빠져도 지수는 하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요 테슬라 요 7개 종목만,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니프티 50겠지만 니프티 넘버 7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이 종목들 에너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이렇게 전번 시간에 엔비디아 21선, 테슬라 보고 계세요? 테슬라, 네, 테슬라 예. 21선. 요게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었어요. 고점을. 네.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나 그 또 시스템 반도체나 자동차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전번에 400불 깨나 안 되나 고민했는데 이거는 고점을 못 들었어요. 대신 425불. 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그려볼랍니다. X축, Y축에 놓고 종가로 계속 지금 현재가 까만 선입니다. 테슬라는 고점을 뚫었고요. 네. 엔비디아는 6월 20일이 고점입니다. 이게 점점 이 속도는 다르지만 이게 붕괴되지 않고 우상향으로 자꾸 가면, 그러면 이거는 나스닥은 안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 미국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불안을, 그 공포의 담벼락을 타고 계속 가는 것 같이 이 기술주 빅테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에 배팅을 하는데, 문제는 상단이 어디까지냐가 고민이에요. 14,500원 아닌 것 같거든요. 나스닥이요? 예. 네. 14,500까지 갈 건가? 일단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돌려봤습니다. 주봉으로. 이 2022년 1월 달이 여기가 16,000대입니다. 나스닥이. 네. 애플은 뚫었어요. 그 수준은. 애플은 시가총액이 이제 3조 달러를 예. 돌파했죠. 근데 저는 그런 단어 나오면 못 먹어요. 이제 애플은. 네. 예. 3조 했다 뭐 빵빠레 굴리고 그러면 주가 수익률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저는 빅테크는 여전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한테 물어볼 생각입니다. 마이크론이 테크놀로지가 전번에 돌린 기점이었어요. 이게 실적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나쁘지 않았다 해가지고 6월 30일 바닥지 팍 찍은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시 못 갑니다. 요게 6월 28일 여기서 약간 양봉을 줬는데 실제로 요게 오늘 데이터를 안 갖고 왔네. 요거를 계속 음봉으로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테크노는 좀 실적 노출이 하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슬라,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히 고용지표랑
다음 주에 CPI, PPI 나올 때까지 테슬라는 270불,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420불을 안 깨면 큰 하락 없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눌림 목표가 언제 또 터닝을 하나. 요것만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노출 이후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날 때리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때 때려버리면 이것도 역사이클에 걸려버리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이 시장을 공포로 이끄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약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보세요? 저는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삼성전자는 온이 삼성전자로 묶어서 그것만 관리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지금 1조 그 시장 다 1조 3천억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1조 6천억을 샀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ETF, EM ETF로 때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의 에너지는 저는 오히려 저거 갖고 판단할 겁니다.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화학주들, 중국 네. 관련 뭐 이런 것들 갖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갖고 삼성전자가 버티는데 이게 얼마나 죽느냐. 이게 안 죽으면 그렇게 뭐 크게 하다는 그렇게 데미지를 안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날 거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주도 더 강하겠군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아웃된 것 같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근에 네. 공매도 세력들 모 하우스 한 두세 군데가 공매도 때렸다가 아웃된 것 같거든요. 주가가 지금 100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매도가 청산된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예. 실적이나 그거보다 네.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 매매가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나 어떤 자산은 로스컷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선을 하면 일단 청산하고 들어가요. 네. 그 쇼 커버링이 이번에 그 10만 원을 올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10만 원.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또 펀드를 청산하고 다시 모아서 또 때릴 겁니다. 아, 공매도 세력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아니 공매도 세력들은 네. 원수를 갚으러 와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갖고 네. 속성을 못 바꿉니다. 대신 100일 청산했던 반 정도밖에 에너지를 못 구하겠죠. 네. 다시 그 펀드 가입하는 에너지가 옛날에 100이었다면 반만 들어와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런 기술적 스케줄을 잡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는 게 이제 그런 에너지인데 요게 이제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다가 어느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3에서 5% 장대 음봉 나오면 다시 공격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에코프로 BM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대표님. 거 없어요. 아쉬운 거 없으세요? 예, 저는 오히려 그쪽 섹터를 SK 아이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에이프로, 그 다음에 삼성의 그 SDI의 전고체 부분에 2차 전자 장비주에 배팅하시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네. 50만 원 깼을 때 사는 게 오히려 에코프로는 효과적이고 제가 80만 원부터는 옆에도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귀신같이 70만 원 샀어요. 90만 원이에요. 25% 30%예요. 그 같은 구간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100%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언제쯤 올라갈까 그러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 내가 사면 꼭지입니다. 내가 꼭 그런 마인드로 내 같은 사람이 거기 샀어요. 네. 그러면 이게 꼭지예요. 인간 지표 꼭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경험상 나는 어느 선 이상 가는 건 남 더 가는 거는 보실의 마음으로 남 드세요.